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1편 오이디푸스, 2편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 이어서 3편 준비했습니다. 3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예상 가능하시겠죠? 안티고네예요. 예, 맞아요. 안티고네. 자기 아버지의 성격을 쏙 빼닮은 딸내미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1편에서는 비극적인 인물이 저라고 생각해서 오이디푸스를 보게 됐었는데 그 오이디푸스만으로는 뭔가 저한테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신에 의해서 평온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훨씬 더 처절하게 죽음을 맞게 된 그 안티고네에 대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안티고네. 살아있는 사람을 돌무더기 안에 가둬가지고 먹을 것은 계속 준다고 치더라도 그것만한 치욕적인 일이 없겠죠. 그럼 안티고네가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느냐? 가족들을 묻어주다가 그냥 그렇게 묻혀버린 거였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줄거리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하냐? 아니, 도토리님. 지금 뭐 하세요?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준비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자, 세 줄 요약부터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아니, 박사님. 네. 아니, 박사 왜 따셨어? 박사 도대체 왜 딴 거야?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도토리님은 왜 그러면 안티고네를 왜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티고네를 설명해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랄까, 뭐 그런 건 있으세요?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뭐, 안티고네 뭐 이야기도 비극인데, 이제 오이디푸스 대소사시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왕, 코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근데 마지막 안티고네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은 뭔가 찝찝한 느낌도 들고, 다 읽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골라봤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 네. 그러면 컨텐츠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뭐랄까. 안티고네가 마지막에 그런 회유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줄거리 설명해 드리면서 얘기를 할 테지만, 크레온이 아주 강한 방식으로 너희들 죽이겠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하지만, 안티고네가 이것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안티고네가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유. 그거를 슈퍼클래스가 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현대에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좋은, 대단한 어떤 가치를 전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도토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그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읽고 나서 국가 대 혈연이 붙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결국엔 이 혈연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관계, 또는 인간을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티고네가 얻어낸 것은 인간이다. 인간 구실? 네. 아니, 박사님이 지금 콘텐츠에서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공부라는 게 딱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위수 큰일 날 사람이네. 읽고 나서 느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느낀 것도 없고, 뭘 깨달은 것도 없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콘텐츠로 왜 만드나?
아니, 써놓은 걸 자꾸 확인하면 얘기 나와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와, 큰일 났다, 진짜. 아,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뭐, 말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말씀 해보시죠. 예. 네. 네. 자, 안티고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사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본인이 이제 안티고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죠. 자, 안티고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텐데, 안티고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 그리고 혈육.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인식하시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국가를 상징하는 크레온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런 혈육, 사랑, 인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인물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이 안티고네의 주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게 충돌하는 건 맞아요? 계속해 볼게요. 충돌을 하는데, 여기 중간에 끝.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국가라는 것은, 물론 작가도 그렇게 써놓긴 합니다. 이 크레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때 코러스였나? 그 사람이 이제 일침을 가한 때가 있어요. 민중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왕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왕은 국민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민중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눈먼 권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먼 권력과 혈연, 그리고 사랑, 인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안티고네가 빡 붙었는데 결국에는 힘은 얘가 더 세니까 이 안티고네는 이제 처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훈은 무엇이냐? 권력에 취해가지고 함부로 막 그렇게 정치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해야지만 국가가 성대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해요. 예. 음. 굳세게 살아야지. 와,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아니, 1편에서는 우리 도토리님이 하고 있는 이 파이가 굉장히 많은데, 1편마저 제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1편은 도토리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안티고네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이, 그러니까는 국가와 혈연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한테 뭐 최근일 수도 있고 최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들한테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층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뭐 광화문만 생각해봐도 네,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교훈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본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네, 충분히 훼손수를 하신 것 같으니까 편집을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 평소 콘텐츠대로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오이디푸스의 자식이 총 4명이 있죠. 그 안티고네, 이스메네, 그리고 폴리네이케스, 그리고 에테오클레스. 근데 이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테베의 왕 자리를 놓고 싸우게 돼요. 물론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라는 나라로 추방당했다가 이제 아르고스의 군대를 몰고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다가 동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카운터 어택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어쨌건 둘이 동시에 죽었어요.
어쨌건 죽었는데 이제 그 싸우던 장소가 테베였고 테베가 결국엔 아르고스에 대해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왕에 있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 다음 2인자였던 크레온이 왕위로 등극을 하고 크레온이 자신의 왕권 그리고 이런 지배 그런 것들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왜냐면 명분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가를 살리려다가 돌아가신 그런 영웅 해서 에테오클레스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대신에 폴리네이키스는 이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테베 사람들이 유린하려고 했던 저 나쁜 놈 해가지고 쟤는 그냥 새나 개들한테 물어뜯기는 게 훨씬 더 나아. 장례도 치러주지 말고 땅 밑에 묻어주지도 말고 보호하지도 마 하면서 내팽개 쳐놓습니다. 근데 안티고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슬프죠. 또 그게 나라의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고 오빠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가족이었는데 저렇게 내팽개 추는 게 되느냐 해서 한참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안티고네의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티고네가 그 마른 먼지, 뭐 흙 같은 거겠죠? 흙 같은 것을 뿌려줘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파수꾼이 지금 네네네. 줄거리를 정리하시는 거 맞죠? 이게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줄거리를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아. 다 빼고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2부의 제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2부에 하실래요? 아니에요. 자,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크레온이 폴리네이키스를 버려두게 시켜요. 그래서 안티고네는 묻어줘요. 싸우다가 안티고네는 죽고 크레온은 뉘우치는 이야기입니다. 끝. 오늘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지?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이 안티고네 작품을 고른 이유는 그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론 이게 컨텐츠가 돼야 되니까 오이디푸스 왕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으로 이제 첫 곡지로 어떤 컨텐츠를 묶어서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테바이 3부작으로 한번 이어나가 볼까라는 아이디어가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럼 이걸로 픽스하자라고 해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다른 희곡 읽기로 갈 수 있으면 지금 뭘 적는 거예요? 아, 왜 적고 있죠? 옛날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희곡으로 갔다가 다시 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우리 도토리님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읽고 싶다고 했어, 사실 그래서 이게 테이마의 3부작에 한 개만 쭉 가면 안 돼요 라고 자기가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놓고 대망의 테바이 3부작의 마지막에 안티고네에 왔는데 지금 이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아픈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야기거리라도 꺼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느낀 거 없냐 이게 없다. 아는 뭐가 아니 뭐 생각할 거 없냐 없다. 뭐 깨달은 거 없냐 없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다 하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가봅시다. 네. 오이디푸스 왕을 읽고 테바이 3부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흥미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흥미가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죽었어요? 아니요. 읽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지만 정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안티고네도 여지없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데 안티고네는 대체 어떤 자신 운명의 정화를 겪었다는 거지? 그러면 소포클레스는 이 작품을 썼을 때 크레온 같은 이런 위정자에게 그런 엄벌을 주는 교훈 같은 것만을 상정했던 건가? 안티고네가 얻은 건 대체 뭐지? 안티고네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했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폴리네이케스를 묻어준 다음에 안티고네가 뭐 알릴 테면 알려라. 자기 동생 이스멘에도 있는데 넌 빨리 가서 내가 지금 묻어주고 있다고 알려줘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만 더 이제 계략을
계획을 짜보자면은 어쨌건 폴리네케스의 시신을 거두어서 다른 데 묻어놓고 자기도 안전한 곳에 숨은 다음에 내가 숨겼다고 알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잡히면 죽잖아요. 뭐 콜로노스로 간다거나 그럼 드라마가 안 되잖아. 지금 실존 인물들을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 얘기로 썼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제 도망가는 아니, 삼부작 우리가 이프 스토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이야기로 그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티고네가 테바이 3부작으로 묶이는 이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이 희곡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정도. 요 정도예요. 사실,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제목이 안티고네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왜 테바이 3부작으로 엮이느냐? 라고 하면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까지 해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오이디푸스의 긴 그 고난의 여정, 거기서만 이야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 이야기들을 멀리서 이렇게 관조를 해보면 신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종족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신들의 말을 잘 듣고 신의 뜻대로 따라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려고 했던 인간들한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밖에 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안티고네에 오면은 그 생각이 뒤집힙니다. 역전돼요. 안티고네를 읽다 보면은 결국 신의 명령대로 신의 뜻대로 행해서 섭정 자리까지 올라간 크레온이 다시 파국을 맞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완결은 안티고네까지 읽어야 이 테바이 3부작, 신의 명령이라던가 신의 신탁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비극적 과정을 맞아서 그래서 살아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오이디푸스 자식인 안티고네가 거기에 맞서 대응함으로써 신의 명령만 앵무새처럼 쭉 밟아서 살아왔던 인간들이 또 다른 어떠한 파국을 맞게 될 수 있는가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 안티고네거든요. 즉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일련의 이야기 구조들은 기독교나 혹은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시대에 신의 언어, 그리고 신의 계율, 그리고 신의 명령,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딱 이론론으로 정리해 두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근데 그리스 비극에는 그런 이론론적인 시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맞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비극이 오면은 그 올바른 것대로 따라갔는데 그것대로 가다 보니까는 그게 또 다른 어떤 이 이데올로기 혹은 집념 이런 걸로 바뀌어서 또 다른 비극으로 맞이되고 그의 안티테제인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정의가 실현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비극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바이 3부작은 테바이 3부작 자체 내에서 정반합을 이루고 있다. 오이디푸스 때 오이디푸스가 정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이 되고 그러니까 크레온에 의해서 크레온이 반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정을 물리치고 자기가 정의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크레온 동안 정으로 올라가는 순간 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정으로 자리를 꿰찬 크레온을 반으로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다시 오이디푸스의 딸내미인 안티고네가 치고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합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변증법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3부작 내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걸 테바이 3부작으로 묶는 겁니다. 이름도 안티고네잖아요. 이름 자체에 안티가 들어가야 안 돼요. 안티고네 뜻은 풀었으면은 그런 뜻이에요. 거슬러 걷는 자. 이름 자체에 이미 안티테제를 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야 우리가 이 희곡을 음미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이란 게 결국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사유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안티고네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안티고네를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2부를 통해서 안티고네가 어떤 이야기인지 풀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세요.